여러분은 혹시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몇 년간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제철소부터 배터리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까지 완전히 새로운 밸류체인을 통째로 구축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과연 이런 대규모 해외 투자 결정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해요. 2025년 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 및 단체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약 42,000명 중 무려 88% 이상이 파업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왜 저러는 거야? 일반 직장인들은 해고 걱정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보수 성향 언론들은 귀족 노조라는 표현을 앞다퉈 사용하면서 현대차 노조를 비판의 중심에 세웠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현대차 노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먼저 임금 수준부터 살펴보죠. 현대차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한국 제조업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성과급, 보너스, 그리고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자동차 제조업이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이니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높은 임금 수준이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같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 일하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현실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파업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거의 매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시즌만 되면 파업 이슈로 시끄러워요. 2010년대 중반 이후만 따져봐도 부분 파업이나 전면 파업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특히 중소협력업체들은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본사 공장이 며칠만 멈춰도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울산, 전주, 아산 같은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식당, 숙박업소,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노조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까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회사 측이 먼저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시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에게 회사가 수억 원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죠.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가 개인들이 평생 갚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은 우리가 물러서면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런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행보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0년대 들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쏟아붓고 있는 투자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2004년에 이미 엘라베마에 공장을 세웠고 2010년에는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생산시설을 차렸죠. 그랬던 현대차 그룹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투자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정식 명칭은 헌데이모터 그룹 메터플랜트 어메리커, 줄여서 HMGMA라고 불러요. 2025년 3월에 1차로 준공을 마치고 초기 생산 능력만 연간 약 31만 대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추가 증설 계획이 승인되면 생산 능력을 연간 52만 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한국 본사 공장 하나를 통째로 미국에 옮겨놓은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공장이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을 소프트웨어 정예 공장으로 설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차체 패널에 미세한 불량이 생기면 AI 카메라가 즉시 감지해서 문제를 걸러냅니다. 로봇들은 단순히 용접이나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설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차량의 품질을 검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밀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인 셈이죠. 한국 본사 공장에서 노사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최첨단 자동화 공장을 세운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상을 초월해요.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만 약 215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조 원에서 36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워요. 자동차 생산 시설 확충은 기본이고 부품 공장, 철강 제조 시설, 연구개발센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기존 100만 대 수준에서 125만 대 체제로 확대하는 것이죠. 생산 능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공장 증설, 기존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의 설비 현대화, 부품의 현지화율을 높이는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만 진행되는 투자 규모가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합작 투자도 포함되어 있죠.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과도 같은 부품이니까 완성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함께 지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조지아주 정부의 자료를 보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 고용되는 일자리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하고 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약 4만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연간 개인소득 증가 효과도 약 48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이죠.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미국 중부 지역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니까요. 그렇지만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전기로 제철소입니다. 연간 280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제철소는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까지 미국 내에서 자체 조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에요. 전통적인 제철 방식이 아니라 전기로 공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로는 고철을 녹여서 철강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용광로 방식보다 훨씬 적어요. 친환경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선택이죠. 이 제철소에서 생산된 자동차용 강판이 조지아나 엘라베마 공장으로 공급되고 그곳에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밸류체인이 구축되는 겁니다. 철강 원료부터 부품, 배터리, 최종 완성차까지 모든 과정을 미국 땅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급망 리스크도 줄어들고 수입 관세 같은 불확실성 요인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미국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걸까? 물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겠죠.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니까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국내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 높은 인건비, 예측 불가능한 생산 차질 같은 리스크들이 현대차 경영진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경영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국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공장에만 의존하면 파업 한 번에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국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우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거 아니야? 국내 공장이 점점 축소되고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과거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섬유, 신발, 전자제품 같은 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국내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진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죠. 자동차 산업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 측은 국내 공장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미국 투자는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지 국내 생산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한국 공장에서는 고급 모델이나 수출용 차량을 계속 생산하고 미국 공장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춘 차량을 생산한다는 역할 분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역사적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국내 투자도 계속한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수익성 논리에 따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노사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게 당연한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인건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도 훨씬 낮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조지아주나 엘라베마주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는 높은 인건비에 불확실한 노사관계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동화로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차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착잡한 심정일 겁니다. 그들에게 현대차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니까요.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노조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회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죠. 임금을 조금만 양보하고 파업을 자제했더라면 회사가 굳이 해외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귀족 노조라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보기에 현대차 노조원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회사는 국내를 떠나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반면 노동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조는 회사가 어차피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노사 갈등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전기차 전환,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거시적 요인들이 훨씬 중요한 결정 변수였다는 분석이죠.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해외 이전을 정당화하려는 회사의 전략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 같은 메가 트렌드들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수예요.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보면 노사 갈등과 해외 투자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노사 갈등이 해외 투자 결정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국내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니 더 과감하게 해외로 비중을 옮기자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하게 노조가 나쁘다거나 회사가 나쁘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산업 구조의 전환, 노사관계의 경직성, 정부 정책의 한계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국내 생산 비중이 줄어들면 국내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노조가 아무리 강경하게 투쟁해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본사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수요도 감소하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게 돼요.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 기술력과 인재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자동차 제조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이고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손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조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상 태도를 가져야 하고 회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부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독일 자동차 산업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경영진과 노조가 공동결정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경영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에도 책임을 지는 방식이죠. 일본 도요타의 경우에는 노사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단기적인 임금 인상보다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입니다. 한국도 이런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져 있고 과거의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노조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회사는 노조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2028년까지의 계획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단순히 연구개발만 담당하는 헤드쿼터로 전락하고 실제 생산과 고용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 인력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미국 공장은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일자리도 유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결국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가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회사가 투명하게 소통하며 정부가 적절한 중재와 지원을 한다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고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는 단순히 한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노조원들도 경영진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 놓고 바라보다가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될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